네, 이번 시간에는 암포테리신 B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암포테리신 B라고 하는 건 안티펑걸로 잘 알려져 있죠. 그쵸? 그리고 이게 보시면 시중에서 암비좀이라고 하는 주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름에 이 좀이라고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그냥 붙은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메커니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암포테리신 B는요, 폴리엔 계열이고요. 보시면 그쵸, 여기 폴리엔이라고 하는 게 이거고요. 에르고스테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이제 진균 펑거스의 셀이 있습니다. 펑갈 셀이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그쵸, 에르고스테롤이 있습니다. 여기 세포막을 구성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그쵸, 결합을 합니다. 자, 결합을 하게 되면 얘가 구멍을 생성할 수 있어요. 딱 그쵸,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페니실린 공부할 때도 그쵸, PVP에 페니실린이 붙어서 펩티도 글리칸의 어떤 체계를 무너뜨린 것처럼 구멍을 만듭니다. 암포테리신 B가.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구멍을 만들면 이 그쵸, 세포막 자체도 그쵸, 뭔가 이제 허물허물해지겠죠. 거기다가 이 구멍을 통해서 안에 있는 칼륨이 막 뿜어져 나오고, 안에 그쵸, 중요 작은 분자들도 이 포어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셀데스를 유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펑걸 스태틱, 그러니까 성장을 억제하는, 그쵸, 증식 억제도 가능하고 펑걸 자체를 죽이는 펑걸 사이다라는, 그쵸,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쵸, 죽인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정적 상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펑거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암포테리신비가 자꾸 오게 되면은 에르고스테롤을 줄여서 그쵸, 바인딩하는 기회를 적게 만들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저항성을 획득하기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셔야겠죠. 자, 용법은요, IV로 쓰고요, 오랄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보통 진균성 뇌소막염에 걸리게 되면요, 인트라테칼, 그쵸, 인트라테칼 형태로, 그쵸, 그 천자를 해서 이 안으로, 그쵸, 주사를 해서 주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염증이 있을 때, 그쵸, 좀 더 이제 통과를 잘 하겠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쵸,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담즙, 그쵸, 그리고 소변 배출이 되는데, 이 소변 배출, 즉 신장을 통과한다는 거죠. 신장 독성을 가진다는 것도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서 신장 독성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보통 아포테리신 B를 투여한 후에 아졸게 있죠. 그쵸? 아졸게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포테리신 B 자체가 광범위한, 그쵸?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도 굉장히 광범위한 편이거든요. 보시면 그쵸, 많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캔디다 알비칸스라든지 크립토코커스 네오포만스 이런 것들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아스퍼질러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쓸 수 있다. 물론 히스토플라즈마 이런 것도 그쵸, 캡슐라텀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참 좋겠죠. 제가 이제 밑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장 독성이 있어서요. 어떻게든 신장 독성을 줄여보려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 신장 독성이라고 하는 건요, 용량에 비례해서 나타나거든요. 아무래도 용량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신장 독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쵸,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가진 그쵸, 어떤 이제 시너지 효과를 가지는 약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이제 밑에 설명드릴 플루사이토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있죠. 플루사이토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왜 쓰냐면요. 플루사이토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쵸, 그 스펙트럼이 좁긴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캔디다 알비칸스라든지 네오포만스, 그쵸, 캔디다 계열과 크립토코커스 네오포만스 요 정도에서는 그쵸, 플루사이토신을 쓸 수가 있는데 얘는 그쵸,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드는 경우는 암포테리신과 병합을 할 수 있어요. 암포테리신과. 자, 그래서 B랑 병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다른 시너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얘 용량 자체를 줄여서 얘가 가지는 신독성의 효과를 낮출 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이거는요, DNA 합성 억제제의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세포벽을 망가뜨리고요. 그러니까 같이 쓰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가지는 거죠. 자, 그리고, 그쵸. 자, 어쨌든 여기서는 IV 인fusion, 이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그쵸,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려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요, 이 신장 속성이 가장 이제 흔하면서 심각하게 나타나고요. 자, 이 빈혈이라고 하는 거는 일과성, 그쵸, 잠시 일시적으로 적혈구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저칼륨혈증이랑 동반돼서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거는 그쵸. 이제 비특이적으로 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유념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신장 독성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플루사이토신에 대해서 그쵸. 이제 얘가 듣는 그쵸. 겹치는 그 스펙트럼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걸 같이 써주면서 용량을 줄여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자체가 신장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신장 독성이 있는데 그쪽 이런 아미노글리코시드나 사이클로스포린 그리고 펜타미딘 이런 것들 약물이 보통 대표적으로 신독성을 가지는 약물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병합할 때 많이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암비좀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암비좀 주사. 왜 이름이 암비좀이냐고 하면요. 리포점 공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리포점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그 포스포리피드 있죠. 인지질의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쵸. 이렇게 이중층에다가 이 안에다가 뭘 넣었냐면요. 이제 암포테리신 B를 여기다가 삽입해 놓은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사를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신장세포에 직접적으로 결합하거나 침착되는 게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냥 넣은 거랑 이제 그러니까 그죠. MB좀, 그러니까 리포좀의 형태로 그죠. 만들어서 넣은 암포테이신비를 비교했더니 신장 독성 효과가 그죠. 아무래도 줄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암비좀이라고 하는 주사가 신장 독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공법으로 탄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암비좀 이것도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수분 공급도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쵸?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대충, 그쵸? 요 정도 아시면 암포테리신 B에 대해서는 그쵸? 많이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